자, 시사건건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건건에서 다룰 오늘의 세 번째 이야기는 홍콩의 범죄자 인도 법안 이야기입니다. 지금 홍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네. 사실 국제적으로 가장 시끄러운 사건이었죠. 그렇죠. 네. 저희 마법의 주문 한번 외우고 시작할까요? 너는 중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한다고 하지 않았니? 너는 천안문을 잊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 야, 이게 입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이 아니라 최근에 2월인가 그 올해 초에 홍콩의 이제 19세 남성이 대만에 가서 같은 홍콩인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남성이 홍콩으로 다시 들어온 거죠. 그런데 홍콩은 그 범죄자 인도 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있는데 대만이랑은 범죄자 인도 협정을 맺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 영국법이 그 속지주의인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살인 사건이 이제 홍콩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대만에서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홍콩에서는 또 그거 관련돼서 살인죄로 처벌을 하기가 좀 어려운 애매한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대만으로 돌려보내서 대만에서 살인죄에 대한 그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얘기 때문에 그 홍콩에서 이제 범죄자 인도 협약을 맺지 않은 나라에도 범죄자를 보낼 수 있는 그 법안을 마련하려고 이제 범죄자 인도 법안을 마련하려고 준비를 한 거예요. 중국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홍콩 사람들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그 반감이 있어서 여기에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홍콩 안에 그 있었던 인권 운동가라든지 중국 본토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이제 중국으로 송환이 돼서 중국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막아야 된다.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 가지고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홍콩이 1997년도였나요? 네, 그렇죠. 중국에 반환이 됐어요. 그렇죠. 그 홍콩 옛날에 우리가 홍콩 영화 전성기 때 뭐 성룡, 주윤발, 영웅본색 시리즈 나오고 이런 전성기 때 뭐 프로젝트 A 뭐 이런 그 성룡 영화 전성기 때 이때 보면 확실히 이제 홍콩이 영국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도 이 법정에서 보면 영국식 가발 쓰고 이런 거 쓰고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97년도에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는데 이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했죠. 왜냐면 홍콩은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영국식 민주주의를 따르던 나라고 중국은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홍콩의 민주주의는 훼손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많이 했고 그때 당시에 중국 측은 아니다 일국 양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 나라지만 홍콩과 중국은 한 나라지만 제도는 다르게 갈 것이다. 공산당의 이런 영향이 끼치지 않게 홍콩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치령처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홍콩인들은 그 불안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항치위항인가 뭐 해서 홍콩은 홍콩 사람이 다스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쪽에서 왜 중국에서 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 일국양제를 하는 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야 한 이유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홍콩이랑 싱가포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만약에 이 중국에서 홍콩을 완전히 지배를 할 거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그 금융이라는 거는 자유시장주의의 그 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홍콩에서 갑자기 중국 공산주의 하는 곳에서 여기를 홍콩을 우리 뜻대로 우리 의지대로 이제 하겠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많은 그 금융 관련된 회사들이 홍콩이 중심지가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뭐 도쿄 같은 좀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이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중국 입장에서도 홍콩을 일단 남겨놓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그리고 중국도 많이 컸잖아요. 그렇죠. 많이 컸죠. 그리고 조금씩 이제 자기네들 안에 이제 부드럽게 이것도 흡수를 좀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그 경제 체제 그렇죠. 안으로. 네. 이 홍콩이랑 인프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경제 사이즈도 대단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그 손을 이제 뻗쳐 나가고 있었던 건데, 그러면서 그 좀 가장 좀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예전에 2014년인가요? 그때 우산혁명이 우산혁명. 네. 있었던 거죠. 네. 그 우산혁명이 왜 그 있었냐면 그 홍콩 당시 이제 홍콩의 그 행정장관? 네, 행정장관을 선거를 하는데 완전한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제 홍콩의 행정장관을 뽑겠다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제 딱 봐도 중국의 간섭이 들어가는구나. 네.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 지난번 따지자면 뭐 1번은 뭐 문재인, 2번은 홍준표, 3번은 뭐 누구, 4번은 누구 해서 뭐 9번인가 10번까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후보로 놓고 우리가 투표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찍는 게 직선제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에서 얘기를 하는 직선제는 뭐냐면 그 10명 정도 되는 그 후보 중에서 중국 의회 1200명 중국 의회에서 후보자를 2명이나 3명 정도를 우리가 추려줄게. 먼저 추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2-3명 중에 너희가 이제 찍어 라는 식으로 이제 그쪽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너무 냄새가 나잖아. 아니 근데 우리나라는 체육관 선거하다가 직선제로 갔는데 거긴 역으로 가네 아주.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네. 홍콩이 뒤집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네. 그때 우산 뭐 비가 오는데도 시위를 했어가지고 네. 우산을 다 들고 왔는데 그게 위에서 찍으니까 네. 정말 장관처럼 아, 이렇게 그렇죠. 모여서 네. 우산혁명이다 뭐 이렇게 됐던 네. 걸로 알고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홍콩이 워낙 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습하니까 그 비가 오고 뭐 그런 게 좀 자주 있으니까 우산을 쓰고 가다가 우산을 또 이렇게 비 오면 우산을 쓰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 또 있었던 게 최루탄 쏘고 그런 거를 이제 우산으로 또 막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딱 들고 있으니까 막았을 거 아니에요. 네. 이러면서 좀 뜨기 시작을 했고 네. 또 그 여기에 이제 스타가 한 명이 또 탄생을 합니다. 당시 17살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항민사조라는 그 고등학생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네. 그 청소년 그 약간 그 혁명당 뭐 자유민주주의 혁명당이라고 하니까 약간 공산주의 같은 느낌인데 그런 게 아니라 홍콩의 그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국에 이렇게 되는 게 안 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항민사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표였던 조슈아 웡이라는 사람이 그 학생이 그 연설을 한 게 그 우리가 얘네들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대학생들도 아니고 고등학생까지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얘기를 한 게 그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초등학생까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 이런 게 이제 멋있네. 멋있는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우산혁명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또 이제 스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나왔던 그 반환 그 범죄자 인도 네. 법안이 그 뿌리가 그때 이제 우산혁명이 약간 흐지부지하고 끝났어요. 그때 그 과잉 진압을 주도했었던 사람이 중국 본국에 이제 입궁을 받아서 네. 예. 지금 이제 이것도 진행하는 게 약간 그런 네. 얘기들도 있던데. 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뭐 직선제를 해야 됐나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게 또 이제 최루탄 쏘고 막 잡아들이고 하면서 흐지부지 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게 그 사람들도 이제 징역 살다가 다시 나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 이게 잘 된 거죠. 게다가 최근에 또 이런 사건도 있었더라고요. 그쪽에는 또 민주주의를 하는 쪽이 민주당이더라고요. 여기랑은 뭐 또 다르게 좌파가 여기는 민주당이지만 그쪽 우파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런데 호치키스로 고문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허벅지에 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잡아다가 이제 그 정치인을 잡아다가 허벅지에 이제 호치키스로 이제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막 찍은 그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허벅지에 찍힌 거를 보여주는데 뽑지도 않았었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와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문을 하는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인권 탄압이 있는데 정말 이게 본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자 인도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본국으로 송환시켜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른다. 그 공포가 있잖아요. 중국은 그렇죠. 공산당에서 이제 공안들이 잡아가 가지고 고문을 할지도 모른다. 사라진다. 뭐 많이 돌아다니는 그런 뭐 일이 있어도 인체 그냥, 심리에 네.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마티즈가 온다. 네, 네.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이 범죄 인도 조약을 아예 반대하게 된 큰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홍콩도 이 민주주의 운동, 지하 운동을 지원하는 서점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서울대 앞이랑 고대 앞에 보면은 헌책방 같은 데에서 금지된 도서 같은 거 교환하면서 그렇게 운동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리고 홍콩에서도 그런 서점들이 있었는데 원래는 그런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안심하는 건 뭐였냐면 본토로 유인돼서 중국으로 넘어가지만 않으면 납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자기 믿고 있는 거였죠. 근데 최근에는 홍콩에 있어도 잡아가서 실종시키는 사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런 지금만 해도 범죄 인도 조약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도 중국 공안들이 홍콩 본토에 있는 사람을 납치해서 가는데 만약에 범죄 인도 조약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홍콩 본토 잡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제 보내 이러면 보내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홍콩 이번에 운동을 좀 보면서 좀 너무 좀 짠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30년 전에 다들 그렇게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2019년인데 30년, 40년 전에 하던 거를 홍콩 사람들은 지금 해야 되는 그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게 홍콩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다가 이제 그거를 뺏길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전 세계가 여기 홍콩에 사실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위기는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안 한다가 아니라 무기한 연기로 그렇죠.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은 시끄러우니까 워낙 시끄럽고 미국이랑 중국이랑 사이도 안 좋고 그리고 막 그 시위하는 타이밍이 하필이면 도쿄에서 네. G20 G20이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싱가포르를 또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랑 홍콩이랑 이렇게 거의 경쟁이잖아요. 네. 두 뭐 국가였을 때 네. 두 국가가. 그러니까 눈치가 좀 보이는 그 절묘한 타이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몸을 좀 사렸는데 여기서 이제 시위대들이 원하는 거는 그쪽 그 홍콩을 지금 그 하고 있는 시장 뭐라고 하죠? 캐리람 행정장관. 네, 행정장관. 그 행정장관이 중국에서 꽂아놓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얘 물러나라. 그리고 홍콩이 그때 얘기를 했었던 우산혁명 때 얘기를 했었던 직선제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우리가 뽑아서 우리의 행정장관을 만들자라는 운동으로 네. 지금 남아있고 계속 확산이 되어가고 돼. 있는 네.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무리한 행진곡이 네. 아. 거기서 시민회가 부르는 굉장히 이게 뭐야? 왜? 그 조시아 웡이라는 사람이랑 또 이제 인터뷰를 했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의 이제 촛불혁명이 네. 롤 모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민주주의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진짜 우리나라는 대단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정말 이 대통령을 내려오게 하고 근데 정말 어떠한 폭력도 없이 정권을 바꿔버리는 그렇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 사실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물변 행진곡 자체가 배경도 너무 슬프고 네. 사실 노래가 좋잖아요. 네. 네, 충분히 수출할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뭐 메인 주제가는 그거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레미제라블. 네. Do you 그것도 hear the people 너무 약간 심장 뛰는 약간 네. 그 그거 혁명가잖아요. 그렇죠. 역시 유럽 발갱이 프랑스. 근데 진짜 심장이 뛰는 그 노래 자체가 근데 참 경제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는 대중 경제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다 민주화 운동 엄청 열심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다들 얼마나 응원을 하고 있을까. 그럴 마음속으로 거예요. 응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자기 옛날 생각도 날 거고. 하지만 이런 방구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이 현실?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지지하는 워딩 한마디도 못 하잖아요. 한마디도 하면 안 되죠. 한마디 하면 우리가- 망하죠. 우리가 지금 삼성 얘기를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그렇죠. 거예요. 삼성 안 다루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 됩니까?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는 홍콩에 대해서 지지 안 해도 돼요. 네. 마음속으로만 뭐 응원하면 되지 뭐 그 굳이 정부 입장에서 그래서- 어디가 됐다 괜히 중국에 불똥 튀면 그래서 정부랑 우리만 관련 손해인데. 없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만 보는 여기에서 우리는 지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거야 뭐 사실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민주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독재자 말고는 없잖아요. 네. 예. 뭐 소수의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죠. 공산주의도 민주주의입니다. 아, 공산주의도 아니 공산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네, 사회주의.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사회주의도 네. 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라고 하죠. 얘네들은. 하긴 뭐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긴 하네요. 인민공화국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근데 저 얼마 전에 학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하나 딱 손을 들더니 저는 철인 정치를 지지합니다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있어요. 예. 네. 철인 정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너무 멍청하다. 아, 똑똑한 몇 명이 그래서 올바르게 지도를 하는 것이 낫다라고 가장 하는 거죠. 이상적인 거는 사실 민주주의는 시끄럽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건 정말 선하고 똑똑한 독재예요. 근데 이게 전 그건 정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그야말로 이상이라는 거죠. 현실로 나올 수가 이거를 없어요. 테마로 한 소설이 은하영 전설이죠. 라이나르트 폰 로엔그란과 양 웰리의 그 싸움. 하지만 저는 항상 양 웰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채팅창인데 트로피코라는 게임 해보셨어요? 트로피코 상당히 트로피코예요.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닙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가장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 인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네, 거예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이라고 한 게 언제나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트로피코나 이런 심시티 같은 거의 게임의 가장 끝은 뭐냐면 재난을 일으켜서 부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핵심이에요. 마지막 확장팩이죠. 네, 마지막 확장팩 디제스터 팩이 네. 나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이제 홍콩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겪었던 일이죠. 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네. 실제로 여러분들 최근에 나온 1987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세대를 그 당시 세대를 전혀 모르던 사람들, 그러니까 1987이면은 제가 이제 저는 국민학생, 네. 예, 초등학생이었을 때였으니까 사실 저도 잘 몰랐고. 저는 어린이집.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막 피 끓는 20대, 30대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서 싸웠어야 되는, 그리고 잡히면은 고문당하고 살인당하고 죽고, 그리고 그 1987이 결국 그 박종철 치사, 네. 고문치사 네. 살인 사건부터 네. 출발하는, 박종철 그러면서 열사. 네. 이제 연세대 이한열 시위를 네. 하면서 이한열 열사의 죽음,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독재자가 직선제를 허용할 수밖에 없게 백기투항을 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그린 건데, 영화를 보면 진짜 막 와 너무 먹먹하거든. 저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예, 저 시대에 어떻게 생활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우리가 불과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만 해도 읍읍 거리면서 살았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근데 버스 정류장에 쥐 그림을 그렸다고 잡혀갔잖아요. 맞아요. 예. 읍읍 거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앙앙거린다고 안 잡아가잖아요. 요즘에 안간거려 다 안 잡아가잖아요. 문제양 이래도 잡아가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라는 거는 완성시키기는 너무 어렵지만 되돌아가는 거는 순식간이다라는 걸 우리는 또 경험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은 마티즈가 오네 뭐 하네 이러면서 그런 걸로 사실은 겁먹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잡아서, 그때 김어준이 그랬었나? 독재 시제에는 잡아서 가두고 고문했지만 네, MB 정권 때였어요. 지금은 밥그릇을 뺏어버린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치졸하고 저열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밥그릇 뺏기는 게 두려워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인간으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짓인데, MB 정권은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뭐 저는 아시겠지만 저는 그러니까 그 김어준 씨를 정말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김어준 씨는 밥그릇 뺏겼다는 걸 광고하면서 밥그릇 사입 버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어쨌든 간에 그 밥그릇을 뺏은 거가 현실이었고 그 나왔잖아요. 막 블랙리스트로 비판했다가 나왔었죠. 예, 그렇죠. 블랙리스트 해서 그러니까 온갖 거를 동원해서 일을 못하게 만들면서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걸 눈으로 보니까 얘기하지 말아야지. 예.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때 사실은 언론 장악을 너무 빡세게 해놔가지고 지금도 언론이 복구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일단 그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결국 민주주의는 피로 얻어낸 거예요. 그럼요. 우리 선배들의 피로 얻어낸 거고 네. 언제든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는 내가 과연 그 시대에 있으면 나는 나가서 시위를 했을까? 집에 숨어 있었을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하면 저는 진짜 항상 일제시대 돌아가면 저는 일제시대에 그냥 경성제국대학 같은 데 열심히 다니는 학생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해방되고 어디 대학 교수하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중간 뭐 완전 친일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냥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시대에 순응해서 그냥 거기 살아갔겠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지금 교수님들은 그때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다 오신 분들이 많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저는 진짜 그 정도의 용기를 홍콩 시민들이 그래도 거의 7분의 1, 6분의 1이 나가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마도 그 세대들 있잖아요. 황녀의 신복을 너무 일제 시대에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도 이 386 세대 예. 이런 분들은 지금 홍콩의 이런 투쟁을 네. 진짜 진지하게 응원하고 있을 거예요. 예. 이거 절대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가 뺏겼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데 또 너무 많은 힘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독재를 하는 사람들은 이 독재의 권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민주주의는 피로 얻어낸 결과라고 네. 보는 게 맞아요. 서양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과연 이 작은 홍콩이라는 그 중국의 부분이 되었잖아요. 심지어 네. 다른 국가도 아니고 일국양제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근데 물론 계속 아마 홍콩인들은 끝없이 싸워야 될 거예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 홍콩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게 큰 이익이 되지 않으면 그냥 냅둘 수도 있는데 전 세계의 관심이 어쨌든 홍콩에 계속 쏠리면 쉽게 하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좀 부정적인 게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부진장강 공곤대. 항상 장강은 끝없이 오르고 그 다음에 중국의 전체 GDP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율이 요즘에 급격히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냥 홍콩이 그냥 일개 중국의 도시가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그냥 뭐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다른 그 돈 많이 버는 그 어디 뭐 성 그런 데서 네. 아니 뭐 홍콩 왜 쟤네들은 뭔데 가만히 둬. 쟤네들도 똑같이 해야지. 같은 하나의 중국 아닙니까? 그런 순간 그리고 네. 그다음에 중국이 참 기술의 발달과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적극적으로 통제에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셨죠? 사람들 스테이터스 나오는 거.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시위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개인 정보로 나오면 그 사람들의 그 데이터가 이제 이 사람은 시위 참가했던 사람이야라는 거로 이제 남아버리는 거잖아요. 그 홍콩의 대학병원의 교수님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들어가면 요즘에는 병원에 들어가면 다 전산으로 입력이 되잖아요. 근데 홍콩 시위할 때 시위 때문에 다쳐서 응급실에 온 사람들은 경찰이 와서 다 연행을 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 자체의 사람들이 그 전산 시스템을 뜯어봤더니 중국 백도어가 있었던 거예요. 화웨이처럼 병원 그 EMR 시스템 안에 그게 숨어 있어서 거기서 중국의 시위 때문에 온 응급실 사람들이 다 잡아가는 그게 요즘에 그 정도의 중국이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고 그 시위하는 장소로 가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가는 교통 그 카드 기록 그런 것들도 이제 다 기록하고 잡아간다고. 그게 요즘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업계에서 활발하게 연구되는 영역이고
인공지능 논문수 항상 1등이 중국이에요. 어. 중국에서 이제 그런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 통제는 정말 1984 넘을 것 같아요. 1984는 잽도 안 되죠. 지금 사람 사진 찍으면 옆에 스테이터스 레벨이 뜨잖아요. 나이 그렇죠. 몇 세, 어디 주소 있고, 레벨 뭐 있고, 기술 뭐 있고, 자격증 뭐 있는지. 그거 나오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워낙 그 많이 CCTV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온갖 종류의 그 데이터들이 다 모여가지고 얘는 반동군자, 그렇죠. 얘는 체제에 뭐 순응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진급이라든지 그런 거에 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좀 남겨놓고 그렇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뭐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렇게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무튼 홍콩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인구도 굉장히 작고 네. 예, 작은 도시예요. 네. 지금 홍콩이 가지고 왜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냐면 진짜 그 금융 허브이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중국에서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얘네들 금융회사들 니들 나간다고? 나 중국인데? 이렇게 되는 순간 얘네들은 이제 홍콩은 더 이상 이렇게 가치가, 지키지 못할 못할 거라고 거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화이팅입니다. 홍콩인들 지금 아마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한국이 롤모델이다라고 하니까 또 그리고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좋다? 좀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위하거나 학생운동했을 때 영웅은 죽어야 영웅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일단 살아있는 그 영웅들이 젊은 그런 영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유튜브랑 뭐 인터넷 방송 그런 거가 역할이 크죠, 사실. 그것도 맞아요. 심지어 그 트위치로도 라이브를 했었다고 그러던데요. 그 이번에 시위하던 저 거는 보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렇게 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 시사건건 3명은 응원하겠습니다.